코딩하는 것 자체가 수학적인 사고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 사교육이랑 공교육의 그런 이제 시작점 같은 부분이 조금 궁금했거든요. 지금 질문하시는 건 학교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도 자교육이라든지 싱크빅 정도라도 하는 시기가 적당한 시기가 있는가, 그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약간 비겁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부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극단적인 입장을 막 잘 취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굉장히 너무 열심히 쫓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다 소용없다, 우리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런 극단도 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양쪽 다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저는 아이들하고 어떻게 했냐면 대충은 남들이 하는 식으로 했었어요. 남들이 이 정도 한다, 혹은 언제부터는 이제 사교육도 받더라도 그것도 적당히 학교에서 권장하는 정도, 남들이 하는 정도로 적당히 따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체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의 압력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 압력 속에 그 상황에 맞는 지혜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정도 사회 압력 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하는 정도로 어느 정도 따라가지만은, 그렇지만은 너무 극단적으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러다가도 또 아이가 너무 싫어하면은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남들이 하는 거를 따라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적응하는가 관찰하는가, 이걸 권장하는 편이고, 저는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어디서 들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컴퓨터 언어잖아요. 어쨌든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수학하고 코딩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수학이 코딩에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또 코딩이 수학에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아주 근본적인 답을 먼저 하나 드리자면은, 이제 코딩은 컴퓨터의 언어잖아요. 이거 컴퓨터에 주는 지시가 코딩이죠. 그러면은 컴퓨터가 작업을 한다는 건 무엇이냐?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컴퓨터는 근본적으로 수학밖에 모른다고 생각해도 돼요. 컴퓨터 언어라는 거는 수로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만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컴퓨터 나름의.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작업, 모든 정보를 수학적인 관점에서밖에 할 수 몰라요. 그런 점에서 보면 당연히 코딩이 수학이 중요할 테고, 그 다음에 코딩이 수학하고 밀접한 관계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제가 화면을 하나 공유하고서는 약간만 정보를 보여드리겠는데요. 구글 검색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계산 과학을 하는데 수학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그 검색을 많이 먼저 해보겠습니다. 계산 과학이라는 건 컴퓨터 과학 얘기하는 거죠.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구글 검색으로 나오는 아주 피상적인 답을 먼저 한번 찾아보죠. 여기에 보면 수학과 논리학, 그 다음에 미적분학, 확률, 선형대수, 이산수학, 통계학,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통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에 많은 부분이 좀 고등수학, 이과 수학 정도로 나오는 내용들은 다 필요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코딩하는 것 자체가 수학적인 사고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해보시면은 경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코딩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지시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줘야지 되잖아요. 지시가 코딩을 할 때 약간만 틀려도 컴퓨터가 안 해버리죠, 실행을. 그러니까 논리가 완벽하게 맞아야 되고, 각 지시가 아주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수학적 사고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려면 당연히 필요하기도 하고, 컴퓨터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서는 수학적 사고, 수학적 언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학적 실력이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깊이 들어갈수록 물론 그런 게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돼요. 이건 정말로 광범위한 질문이네요. 더 단순한 질문부터 해보죠. 단순한 질문하고 비교를 할 텐데, 글을 읽을 줄 아는 거는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죠? 글을 모르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첫째는 살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좁아지겠죠.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좁아질 거예요, 글 못 읽는 사람은.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확실히 시대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어떤 의미냐? 글의 경우에도 봐도 사실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거는 상당히 최근 현상이죠. 그런데 지금은 글을 또 잘 알면은 볼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경험의 영역이 훨씬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수학의 경우에 지금 이미 수학을 모르면은 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는 상황에 마주쳐 있는 것 같아요. 인류 전체가. 그래서 지금도 피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은 인생을 충분히 광범위하게 깊이 있게 사는 데 있어서는 지금도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해질 것 같다. 어떤 면에서 그러는가? 가령 학문을 하려면은 너무 당연해요. 과학을 한다든가 공학을 한다든가 경제학을 한다든가 공부하려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정도는 전부 기초로 필요하고 그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죠. 물론 나는 문과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어려워진 게 뭔가 하면은 요새는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웬만한 회사에서는 기술직들이 꽤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정보 때문에, 정보 처리 문제 때문에 정보과학이 사방대 침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보과학에 필요한 수학이라는 거 아까 계산과학 수학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령 임원 정도 되는 사람들, 가령 회사 대표라고 그러면은 그 과학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이 필요한 사람들을 점점 많이 요한다. 왜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회사 대표라고 하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지금 사회에서는. 그래서 가령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면은 안 돼요. 회사 대표 같으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한테 전문가 일만 시키고 답만 얻고 싶다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회사가. 따라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같으면은 개괄적인 지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수학에 대해서고 과학기술에 대해서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깊이 있게도 들어갈 수 있는 개념적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수학 실력이 아주 기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웬만한 과학기술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수학적인 장벽에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 장벽을 못 넘어가면은 완전히 모르고서는 살기 때문에. 답이 되나요? 네,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아이에 예. 따라서 선행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선행의 정도와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선행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접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이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요.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여기 다른 분들 선생님들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배워놓으면 너무 힘들지 않게 가니까 요즘 세대는 다 선행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처럼 좀 이렇게 매일매일 푸는 식으로 해서. 두 분 말씀하실 때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온 것 같은데 사회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때 혹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때 자주 나오는 약간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사실 두 분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전혀 의견이 다랐던 게 아니잖아요. 두 분 다 선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하는 게 괜찮다는 거는 다 동의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해야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구체적인 아이의 실력에 대해서 혹은 아이의 준비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상당히 재미있는 토픽이 돼가지고 나중에 더 길게 더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을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나 하면은 학교에서 하는 거는 다 시키는 대로 잘하라고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뭐 싱크빅 선생님이 가르칠 수가 있으면 그 스타일로 또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따로 가르쳐 주고. 근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교육 자원을 보면은 다양한 자원이 있는데 각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거든요. 모든 자원을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게끔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거든요. 제 생각은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일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그래서 가령 선생님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 정도 수준의 선행이 괜찮은 것 같다면 그러면 그 속에서 선생님이 또 효율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좋은 면이 뭔가 하면은 선행을 할 때 가장 일어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 전 단계를 모르고 앞으로 나가는 부작용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학교에서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가 더 천천히 시키는 교육을 활용을 잘하면은 그걸 또 보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철저하게 하면서 각자 서로 보완이 되게 만들어주면은 아이한테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합의를 본 다음에 자기 역할을 잘해주면은 누구나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